어머니 또 오셨어요. 지난주에 5만 원 드렸잖아요. 병원비도 아닌데 자꾸 이러시면 저도 힘듭니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으리으리한 병원장실, 깔끔한 의사 가운을 입은 큰아들 민준이가 턱을 괴고 날 내려다봤어. 그 눈빛에는 피로함과 짜증, 그리고 은근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지. 그래, 내가 누더기 차림으로 아들 병원에 나타난 게 한두 번도 아니었으니. 민준아,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 말이다. 밥이라도 좀 사 먹으려고. 내 목소리는 팔이 기어가는 소리 같았어. 애써 허리를 고추 세웠지만 몸은 이미 기운 없는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고 있었지. 민준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내밀었어. 마치 구걸하는 개에게 던져주듯. 어머니, 이만하면 됐죠. 더 이상은 저도 곤란합니다. 저희 병원에 어머니 같은 분이 자꾸 드나드시면. 그의 말끝은 흐려졌지만 나는 그 뒤에 숨은 뜻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 내 명성에 흠이 간다는 거겠지. 병원 로비에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비친 내 초라한 모습은 더욱 자꾸 왜소해 보였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시려왔지. 하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번화가의 우뚝 솟은 대기업 건물이었어. 둘째 아들 민혁이가 근무하는 곳이지. 어머니, 여기는 왜? 민혁이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어. 그의 양복은 한치의 구김도 없이 완벽했고 그의 손목시계는 빛이 났지. 내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어. 어머니, 여기는 회사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그가 쭈뼛거리며 내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어. 마치 내가 추문해라도 휩싸인 사람인 양. 민혁이는 지갑에서 10,000 원짜리 한 장을 쓱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어. 이거라도 보태 쓰세요. 다음부터는 회사로 찾아오지 마시고요. 그의 말에는 일말의 정조차 없었어. 10,000원. 이 대기업 임원의 어머니에게 주는 돈이 고작 10,000원이라니.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 그래, 이 10,000원이 내 오늘 점심값이 될 수도 있고 저녁값이 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막내 아들 민우의 작은 공장이었어. 민우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중학교 졸업 학력이 전부였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 어머니, 이게 웬일이세요? 왜 이렇게 추운 날 나오셨어요? 민우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달려와 내 손을 잡았어.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지. 어머니, 제가 방금 식사하러 가려던 참이었는데 같이 가요. 제가 맛있는 순댓국 사드릴게요. 그는 나를 부축하여 식당으로 데려갔어. 따뜻한 순댓국 한 그릇에 얼었던 몸이 녹아내렸어. 민우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챙겼고 나는 그의 등만 말없이 토닥였어. 민우는 늘 그랬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늘 내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아들이었지.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민우에게조차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어. 혹시라도 민우가 이 소식을 듣고 형들처럼 변할까 봐 두려웠거든. 며칠 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 어머니, 제가 드린 5만 원은 다 쓰셨어요. 또 어디 아프세요? 그의 목소리는 이미 지쳐 있었어. 내가 짐이 된다는 듯한 어조였지. 아니, 그게 아니라 민준아, 혹시. 내가 말을 꺼내려 하자 민준이는 말을 끊었어. 어머니,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지금 막 수술 들어가기 전입니다. 다음에 연락하세요. 뚝 하고 전화가 끊겼어. 그의 일상 속에서 나는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어. 민혁이에게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어. 문자로. 어머니, 제가 보낸 돈 잘 받으셨죠? 다음부턴 회사에 오지 마세요.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무뚝뚝했지. 내가 뭔가 부탁할 새도 없이 철벽을 쳤어. 내가 아프다고 하소연해도 병원 가보세요. 아들 병원 말고 다른 병원 가보시라고요. 이런 식이었어. 내가 어미로서 제대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지. 그들의 일상에서 나는 그저 비난의 대상이었어.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그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 내 몸은 점점 더 허약해져 갔어.
낡은 집에서 홀로 지내다 보니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지. 겨울이 깊어지면서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도 제대로 틀지 못했어. 그러다 감기에 걸려 며칠을 앓아눕게 되었지.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큰아들 민준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 어머니 또 아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건강관리 좀 하시라고요. 제 병원 오시지 마시고 동네 병원 가보세요. 제가 5만 원 드린 거 있잖아요. 그의 말에는 한치의 걱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 그저 또라는 단어에서 그의 짜증만이 느껴질 뿐이었어. 둘째 민혁이에게는 차마 연락할 엄두도 나지 않았어. 어차피 돌아오는 건 10,000원짜리 한 장과 회사로 찾아오지 마세요라는 문자가 전부일 테니까. 나는 홀로 끙끙 앓다가 겨우 몸을 추스를 수 있었어.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쌓여갔지.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그 감정은 언젠가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재개발 소식은 여전히 내 비밀이었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아니, 말할 수가 없었어.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 어느 날 민준이와 민혁이가 나를 찾아왔어. 웬일이지? 싶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어딘가 모를 짜증이 가득했어. 어머니, 저희 병원 로비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직원들이 불편해합니다. 민준이가 퉁명스럽게 말했어. 그리고 어머니, 민혁이 회사에 자꾸 찾아가시면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습니다.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민혁이가 옆에서 거들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들의 비난은 일상이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유독 더 아프게 다가왔어. 어머니,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민준이는 병원 경영하느라, 저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밤새 많은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민준이가 말을 이었어. 그들의 말 속에는 내가 짐이라는 의미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지.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투는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어. 하지만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 언젠가 터뜨릴 폭탄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처럼. 두 아들아, 그래 너희가 힘들겠지. 어미가 미안하다. 나는 애써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 그들은 나의 그 말에 아무런 감흥도 보이지 않았어. 그저 어련하시겠어 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지. 내 마음속의 응어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그들을 향한 나의 복수극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몰라. 며칠 후 동네 이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 할머니, 드디어 재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보상금이 상상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 내 심장이 쿵쾅거렸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이 소식을 새 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했어. 이 기막힌 반전을. 나는 찢어질 듯 기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새 아들을 모두 불러 모으기로 했어. 이번에는 내 낡은 집이 아닌 동네에서 제일 비싼 한정식 집으로 말이야. 어머니가 웬일로 이런 곳에 오자고 하실까? 민준이가 투덜거렸어. 혹시 또 돈 때문인가? 민혁이도 시큰둥하게 말했어. 민우만이 내 옆에서 조용히 앉아 나를 챙겼어.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갈 것이었지. 나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할머니처럼. 민준이와 민혁이는 답답하다는 듯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어. 어머니, 용건이 뭔지 빨리 말씀하세요. 저 바쁩니다. 민준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어. 아들들아,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단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안의 분노는 이미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어. 사실 너희 집 뒤편 야산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단다. 내 말에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거기가 재개발이라뇨? 잡초만 무성한 땅인데. 민혁이가 비웃듯이 말했어. 나는 빙긋 웃었어. 그래, 잡초만 무성한 땅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란다. 그리고 그 땅 보상금이 무려 1,000억 원이 넘게 나왔단다.
내 말에 민준이와 민혁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 그들의 눈빛은 경악과 함께 탐욕으로 번들거렸지. 민우만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어. 1,000억 원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어. 어머니, 저희에게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미리 알았더라면. 민혁이는 후회스러운 듯 소리쳤어. 나는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어. 그리고는 차갑게 미소 지었어. 이제 알았으니 됐지 않니?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냉대했던 너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줄 이유가 없었단다. 민준이와 민혁이는 내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몰라. 그들이 그동안 나에게 해왔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말이야. 어머니,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할머니 혼자서 무슨 1,000억 원이 넘는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요. 민혁이가 비웃듯이 말했어.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 이게 뭔지 아니? 재개발 보상금 확정 서류란다. 그리고 이건 내 통장 잔고 증명서고. 서류를 확인한 민준이와 민혁이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선 충격으로 가득 찼어. 그들의 눈동자는 이리저리 흔들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지. 1,000억 원. 그들은 그 액수에 압도된 듯 보였어. 나는 조용히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어.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후회와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표정. 나는 그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 바빠서. 민준이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나는 민준이에게 손짓했어. 민준아, 내가 지난번에 나에게 준 5만 원 기억하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그 5만 원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며칠을 굶어가며 겨우 목숨을 연명했단다. 나는 다시 민혁이에게 시선을 돌렸어. 민혁아, 내가 나에게 준 1만 원 기억하니? 민혁이의 얼굴은 붉어졌어. 그 1만 원으로 나는 오늘 점심 한 끼를 겨우 때웠단다. 너희들의 어미가 말이야.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어.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 내 안의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어. 지난 세월 동안 쌓여왔던 서러움과 배신감, 그리고 차가운 외면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댐이 무너지듯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암처럼 뜨거운 감정이 분출되었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목소리는 식당 전체를 울렸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우리를 쳐다봤지만 나는 더 이상 개의치 않았어. 너희들이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아느냐. 민준이와 민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지. 잠 안 자고 밤새도록 바느질하고 허리 부서져라 이래서 너희들 뒷바라지했어. 내 손가락이 떨리며 두 아들을 가리켰어. 너희들 대학 보내고 병원 차리고 회사 입사할 때까지. 목이 메어왔어. 하지만 나는 계속 말했어. 이 말들은 반드시 해야만 했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도 너희들 입에 풀칠해줬어. 한 끼라도 더 먹이려고 나는 물만 마시고 버텼어. 내 눈앞에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 추운 겨울날 손이 얼어서 바늘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던 그 밤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고 공장에서 일했던 그날들.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려고 동네 사람들에게 머리 숙여 돈을 빌려야 했던 그 굴욕적인 순간들. 민준아, 나는 큰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 내가 의대 들어갈 때 등록금이 얼마였는지 기억하느냐? 2천만 원. 그 돈을 마련하려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더 숙였어. 나는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썼지.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빚쟁이들 전화에 시달렸어. 내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지만 동시에 더욱 강렬해졌어. 그런데 내가 의사가 되고 병원 차리고 나서는 뭐라고 했지? 어머니, 제 명성에 흠이 갑니다. 제발 병원에 오지 마세요. 그랬잖아. 민준이의 어깨가 흔들렸어.
그는 울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어. 미녀가 이번에는 둘째를 봤어. 너는 또 어떠냐? 너는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영어 학원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기억하느냐? 민혁이는 얼굴을 들지 못했어. 매달 100만 원씩. 그것도 3년 동안. 그 돈을 마련하려고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했어. 남들이 자는 시간에 나는 남의 집 화장실을 닦았어. 내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나서는 뭐라고 했지? 어머니, 회사 이미지 때문에 뵐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나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어. 식기들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고 식당 안의 모든 대화가 멈췄어.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쏟아내야만 했어.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해줬느냐? 내 목소리는 이제 울음 섞인 외침이 되어 있었어. 겨우 5만 원? 10,000원? 그게 전부냐? 나는 가방에서 구겨진 지폐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어. 민준이가 준 5만 원짜리와 민혁이가 준 10,000원짜리가 테이블 위에 떨어졌어. 이게 너희들이 나에게 해준 전부야. 6만 원. 고작 6만 원. 내 손가락이 그 돈을 가리켰어. 내가 너희들에게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수억 원이야. 수억 원. 그런데 너희들은 겨우 6만 원으로 나를 처리하려고 했어. 마치 거지한테 시혜나 베푸듯이.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 어머니, 닥쳐. 나는 그의 말을 끊었어.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너희들은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연락했는데. 나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 봐. 이게 뭐야? 내가 민준이한테 전화한 횟수가 50번이 넘어. 그런데 너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 문자 메시지는 또 어떻고. 100통이 넘어. 그런데 답장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내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 너희들의 어미가 춥고 배고파서 쓰러져 가는데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성공에만 눈이 멀어 나를 외면했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나는 이불 3개를 덮고 떨면서 잤어. 민준아, 내가 그때 병원에서 VIP 환자 수술한다고 바빴을 때 너의 어미는 얼어 죽을 뻔했어. 민준이의 어깨가 더욱 심하게 흔들렸어. 민혁아, 내가 해외 출장 다닐 때 나는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로 버티고 있었어.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썩어가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했어.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어.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어미의 피눈물이었어.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수십 년의 희생과 고통이 담겨 있었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할 때 너희들은 나를 귀찮은 짐짝 취급했지. 나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어. 짐짝. 그래, 나는 너희들에게 짐짝이었어. 버려야 할 쓰레기였어.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 민준아, 작년 설날에 내 집에 가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 어머니, 저희 처가 식구들이 와서 불편합니다. 그랬잖아. 처가 식구들은 환영하면서 친어머니는 불편한 존재였어. 민혁아, 너는 또 어땠어? 추석 때 내 아파트에 가려고 했더니 어머니 아파트 관리실에서 외부인 출입 제한한대요. 거짓말까지 했잖아. 내 목소리는 이제 절규에 가까웠어. 나는 외부인이야. 내 자식의 집에 들어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외부인.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 내가 늙고 병들었다고 돈 없다고 너희들은 나를 철저히 무시했어. 내게는 말 한마디 건넬 시간도 아깝다고 했지. 너희들이 그랬잖아. 나는 두 아들을 번갈아 쳐다봤어. 민준아, 내가 그랬어. 어머니, 저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지. 그런데 나중이 언제야?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너는 전화하지 않았어. 민혁아, 너도 마찬가지야.
어머니 회의 중이에요. 어머니 지금 거래처랑 있어요. 항상 핑계였어. 거래처 사람들하고는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친어머니하고는 밥 한 끼 먹을 시간도 없다고 했어.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내 명성에 흠이 간다고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그래, 너희들은 성공했지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도 모르는 폐륜아들이야. 폐륜아. 그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민준이와 민혁이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어. 너희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내 목소리가 떨렸어. 나는 너희들이 내 곁에 있어줄 거라고 믿었어. 그게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너희들은 뭐라고 했지? 어머니 요양원 들어가세요.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랬잖아. 요양원. 너희들은 친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어. 나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어.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할 만큼 정신이 나갔냐? 내가 거동을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냐? 아니야. 나는 멀쩡해. 단지 외롭고 쓸쓸할 뿐이야. 자식들의 사랑이 필요할 뿐이야. 내 목소리는 이제 통곡이 되어 있었어. 하지만 너희들은 그것조차 주지 않았어. 너희들은 너희들의 편안함을 위해 나를 버리려고 했어.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는 그의 말을 또 끊었어. 내가 뭘 몰라. 너희들이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다 알아. 우리 어머니 정말 부담스러워. 언제까지 저러실까. 우리 인생도 있는데. 그래 다 들었어. 민혁이 내 아내가 전화로 친구한테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민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맨날 돈 달라고 하고 자기 처지도 모르고. 그랬잖아. 돈 달라고?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했어? 나는 단지 생활비가 모자라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야. 그것도 빌려달라고 했어. 나중에 갚겠다고 했어. 그런데 너희 며느리는 나를 거지 취급했어. 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어. 너희들은 성공했어. 의사 대기업 임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지. 하지만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 효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 돈이 많으면 뭐하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 뭐하냐? 부모를 버린 놈들인데. 나는 테이블을 다시 한번 쳤어. 너희들 때문에 나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았어. 저 집 아들들 효자라더니 거짓말이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거 봐. 자식 잘못 키우면 저렇게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느냐?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내 아들들이 동네 망신거리가 된 거야. 민준이와 민혁이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 두 사람 모두 소리 내어 울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 이 모든 말들은 반드시 해야만 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뭐라고 했지? 어머니가 오해하신 겁니다. 저희도 힘듭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내가 이해해야 할 건 너희들의 바쁜 일정, 너희들의 체면, 너희들의 성공. 그럼 나는? 나의 외로움은? 나의 고통은? 나의 서러움은? 누가 이해해 주냐? 나는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쳤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때 민우가 조용히 내 옆에 다가왔어.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어. 그의 손은 따뜻했어. 너무나 따뜻했어. 어머님. 민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나는 더욱 북받쳐 올랐어. 이 사람은 내 아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따뜻하게 나를 대해주는 걸까? 혈육인 내 아들들은 나를 외면했는데 이 남인 사람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 너희들 봐. 나는 민우를 가리키며 민준이와 민혁이에게 소리쳤어. 이 사람은 너희들의 친형제도 아니야. 그냥 막내 민수가 데려온 친구일 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를 인간답게 대해줘. 너희들은 피를 나눈 자식들인데 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느냐. 민우가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 어머님 진정하세요.
건강 상하십니다. 건강? 나는 쓰게 웃었어. 건강은 이미 상했어. 너희들 때문에 당뇨가 생겼고 고혈압이 생겼고 우울증까지 생겼어.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스트레스가 원인이래. 자식들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 그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하냐? 나는 소리쳤어.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냐? 지난 세월의 고통이 사라지냐? 안 사라져. 절대 사라지지 않아. 나는 주저앉으며 울었어. 나는 그저 자식들한테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냐? 내 목소리는 이제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아졌어. 나는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았어. 그냥 가끔 전화 한 통, 가끔 밥 한 끼. 그게 전부였어. 민우가 나를 부축해 일으켰어. 어머님, 일어나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의 따뜻함에 나는 더욱 슬퍼졌어. 왜 내 아들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분노는 이제 응징으로 변할 시간이었어. 나는 흐르는 눈물을 천천히 닦아내고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어. 그리고 민준이와 민혁이를 똑바로 바라봤어. 이제 더 이상 우는 어미가 아니었어. 나는 심판자였어. 너희들은.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 1,000억 원이라는 돈 앞에서 나에게 무릎 꿇을 것이 뻔하다. 민준이와 민혁이가 고개를 들었어.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번쩍였어. 아마도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 돈을 나눠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어.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단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 민준이와 민혁이의 얼굴은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어. 그들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 어머니. 민준이가 겨우 입을 열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 자식인데.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어. 떨리고 있었어. 자식? 나는 비웃었어. 자식이라고?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외면했던 너희들이 무슨 자식이야.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두 아들을 쏘아봤어. 너희들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민혁이가 벌떡 일어섰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나는 코웃음 쳤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다고.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 두툼한 봉투였어. 그 안에는 그동안 내가 준비해온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 민준아, 나는 큰아들을 똑바로 봤어. 내가 운영하는 그 병원, 내가 그동안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느냐?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어. 내가 의대 다닐 때 들어간 학비부터 계산해볼까? 나는 서류를 펼쳤어. 입학금 1,000만 원. 등록금 매 학기 1,000만 원씩 6년이면 1억 2천만 원. 생활비 매달 300만 원씩 6년이면 2억 1,600만 원. 교재비, 의료기기 구입비, 해외 연수비용까지 합치면. 나는 민준이의 얼굴을 쳐다봤어. 총 4억 원이 넘어.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리고 내가 의사가 되고 나서 병원 개업할 때는 나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 건물 매입비 15억 원. 의료 장비 구입비 5억 원. 인테리어 비용 3억 원. 직원 채용비, 마케팅 비용, 운영 자금까지 합치면 총 25억 원.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느냐?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 내가 한 푼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쏟아부었어. 나는 서류를 민준이 앞에 던졌어. 여기 다 증거가 있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대출받은 돈 모두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너는 나에게 뭘 줬지? 나는 테이블 위에 5만 원짜리를 집어들었어. 겨우 이거. 5만 원. 나는 그 돈을 민준이 얼굴에 던졌어. 4억 원에 25억 원, 총 25억 4천만 원을 투자한 어미에게 5만 원을 준 거야. 민준이는 그 돈을 보며 몸을 떨었어.
나는 이제 내 병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을 것이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어. 그리고 내가 투자했던 모든 금액을 회수할 것이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 왜 안 돼? 내 돈인데? 나는 차갑게 물었어. 법적으로도 나는 내 병원의 최대 채권자야.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어. 그러면 병원이 망합니다. 민준이가 절규했어. 망해야지. 나는 냉정하게 말했어. 내 병원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민준이의 얼굴은 공포로 물들었어. 그의 병원은 사실상 내 돈으로 지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최근 몇 년간 병원 운영도 순탄치 않았어. 경쟁이 심해지면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지. 만약 내가 투자금을 회수하면 민준이의 병원은 단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거야. 어머니 제발.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 나는 그를 내려다봤어. 내가 나에게 무릎 꿇어야 했던 순간은 이미 지나갔어. 너무 늦었어. 나는 다음 서류 뭉치를 꺼냈어. 이번에는 민혁이 차례였어. 민혁아. 둘째 아들이 움찔했어. 내가 다니는 그 대기업,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회사. 나는 서류를 펼쳤어. 내가 거기 입사할 수 있었던 게 순전히 내 실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느냐? 민혁이는 대답하지 못했어. 내가 너를 입사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는지 아느냐? 나는 서류를 하나씩 넘겼어. 면접 전에 인사팀장한테 3천만 원, 임원한테 5천만 원, 사장한테 1억 원. 총 1억 8천만 원을 뇌물로 썼어. 그것도 불법으로. 민혁이의 눈이 커졌어.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순전히 내 덕분이야. 그리고 내가 승진할 때마다 내가 얼마를 썼는지 아느냐? 나는 계속해서 서류를 보여줬어. 대리 승진할 때 2천만 원, 과장 승진할 때 3천만 원, 차장 승진할 때 5천만 원. 지금 내가 임원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1억 원을 쓴 덕분이야. 총 2억 8천만 원. 내 손가락이 민혁이를 가리켰어. 그런데 너는 나에게 뭘 줬지? 나는 테이블 위에 10,000원짜리를 집어들었어. 겨우 이거. 10,000원. 나는 그 돈도 민혁이에게 던졌어. 2억 8천만 원을 쓴 어미에게 10,000원을 준 거야. 민혁이는 그 돈을 보며 몸을 떨었어. 하지만 너는 나에게 겨우 10,000원을 던져주었지. 나는 차갑게 웃었어. 나는 이제 내 회사에 대한 모든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간단해. 내가 뇌물을 준 증거를 모두 공개할 거야. 나는 서류를 흔들었어. 여기 다 있어. 송금 내역, 만난 장소, 대화 내용까지 전부 녹음했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민혁이가 소리쳤어. 왜 안 돼? 사실인데? 나는 어깨를 으쓱했어. 이게 공개되면 너는 물론이고 너에게 뇌물을 받은 임원들도 모두 처벌받을 거야. 내가 그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 버티기는커녕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민혁이의 얼굴이 제빛으로 변했어.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앉혔듯이 언제든지 너를 끌어내릴 수 있어. 민혁이의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어. 그는 이미 자신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을 거야. 회사에서의 지위, 임원으로서의 명예, 높은 연봉,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의 얼굴에 역력했어.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민혁이도 무릎을 꿇었어. 저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봤어. 둘 다 무릎 꿇고 있었어. 너희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무릎 꿇고 있는 거냐?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재산과 지위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서냐? 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 너희들은 여전히 모르는구나. 진정한 잘못이 무엇인지. 나는 고개를 저었어. 너희들이 무릎 꿇어야 했던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이 어미를 버렸기 때문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돈만 생각하고 있어. 병원이 망할까봐, 회사에서 잘릴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나는 그들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봤어. 너희들은 끝까지 물질만 생각하는구나. 인간의 마음은 모르는 거야.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응원하는 듯했고, 어떤 이는 민준이와 민혁이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봤어. 나는 마지막으로 민우를 바라봤어. 막내 민수의 친구. 나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어. 민우야. 내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 민우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 네, 어머님. 너는 어미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 너는 나에게 항상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지. 어머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우가 겸손하게 말했어. 당연한 일? 나는 쓰게 웃었어. 이 피를 나눈 자식들도 하지 못한 당연한 일을 너는 해냈어.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 그래서 나는 그 서류를 민우에게 건넸어. 이 모든 돈은 너에게 갈 것이다. 네. 민우는 물론이고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 이 1,000억 원은 모두 내 것이야. 민준이와 민혁이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준이가 소리쳤어. 저희는 어머니의 친자식입니다. 그런데 남인 사람에게 그 많은 돈을? 친자식? 나는 비웃었어. 친자식이 어미를 버리냐? 친자식이 어미에게 5만 원, 10,000원을 던져주냐? 민우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자식다웠어. 어머니, 안 됩니다. 민혁이도 소리쳤어. 그 돈은 저희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저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 나는 코웃음 쳤어. 좋아, 법 이야기를 하자. 나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 이건 내가 작성한 유언장이야.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받은 법정 문서지. 여기에 명확히 적혀 있어. 내 모든 재산은 민우에게 상속한다고. 그리고 민준과 민혁에게는 법정 최소 상속분만 준다고. 민준이와 민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 법정 최소 상속분이 얼마인지 아느냐? 나는 차갑게 웃었어. 1,000억 원의 10분의 1씩. 너희 둘이서 나눠 가지면 각각 50억 원. 물론 여기서 너희들이 내게 진 빚을 빼야지. 나는 서류를 보며 계산했어. 민준이, 너는 25억 4천만 원을 갚아야 해. 그러면 남는 건 24억 6천만 원. 민혁이, 너는 2억 8천만 원을 갚아야 해. 그러면 남는 건 48억 2천만 원. 그나마 이것도 너희들에게 주는 게 아깝지만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지. 두 아들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 하지만 민우는, 나는 민우를 봤어. 약 900억 원을 받게 될 거야. 민우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 그는 자신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에게 당황한 듯 보였어. 어머님, 저는 이렇게 큰 돈을 받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 너는 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나를 인간으로 대해줬으니까. 민준이와 민혁이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민우를 노려봤어. 이게 말이 됩니까? 민준이가 분노로 떨며 소리쳤어. 저희는 평생 어머니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남에게 전 재산을? 평생 자식으로 살았다고? 나는 비웃었어. 너희들이 언제 자식 노릇을 했냐? 내가 아플 때 병원 한번 데려가 줬냐? 내가 외로울 때 전화 한 통 해줬냐? 민우는 달랐어. 민우는 나를 매주 찾아왔어. 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줬어. 내가 외로우면 이야기 상대가 되어줬어. 그게 바로 진짜 자식이야. 나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민혁이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 좋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신다면. 그는 벌떡 일어섰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래, 싸워봐. 나는 어깨를 으쓱했어.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어. 그리고 너희들이 법정까지 가면 나는 너희들의 모든 추악한 행적을 세상에 공개할 거야. 내 눈빛이 날카로워졌어. 민준이 내 병원의 불법 리베이트, 허위 진료 기록, 보험 사기. 다 증거가 있어.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민혁이 내 회사 입사와 승진 과정의 뇌물. 그리고 내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것도 알고 있어. 민혁이가 비틀거렸어. 너희들이 법정에 서고 싶다면 나도 준비되어 있어. 나는 차갑게 웃었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돈은커녕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두 아들은 완전히 패배한 표정이었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 나의 응징은 시작되었고 그들의 삶은 이제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었다. 이제 알겠느냐?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 부모를 버린 자식들의 최후가 어떤지. 나는 민우의 팔을 잡고 일어섰어. 가자, 민우야. 우리 집에 가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자. 네, 어머님. 민우가 나를 부축했어. 우리가 식당을 나서는 동안 민준이와 민혁이는 그저 무릎 꿇은 채로 우리를 바라만 봤어.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 이것이 바로 응징이었어. 자식의 도리를 저버린 자들에 대한 어미의 차가운 심판.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새로운 시작이었어. 나는 말로만 협박한 것이 아니었어. 다음 날부터 나는 즉시 행동에 돌입했어. 새벽부터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단호한 표정으로. 변호사님, 준비된 서류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사모님. 지금 바로 병원 측에 통보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어. 하지만 친아드님의 병원인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어. 친아들이 어미를 버렸는데 내가 왜 그 병원을 살려줘야 합니까? 민준의 병원 붕괴. 먼저 민준이 병원에 투자했던 모든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 소식에 병원은 발칵 뒤집혔어. 오전 10시 법원 집행관이 병원에 도착했어. 채권 회수 공문입니다. 즉시 25억 원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 이게 무슨. 상환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불이행 시 병원 재산을 압류하겠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웅성거렸어.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병원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민준이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어.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 병원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고 병원 직원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 다음 날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어. 죄송합니다, 원장님. 상부의 지시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기 업체, 약품 공급업체, 심지어 청소용역 업체까지. 모두 내가 뒤에서 손을 쓴 결과였어. 일주일 후 민준이는 내 집 앞에 나타났어. 무릎을 꿇고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 어머니. 문을 열자마자 그가 소리쳤어. 제발 이러지 마세요. 병원이 망하면 저도 끝장입니다. 나는 그를 내려다봤어. 감정의 동요 없이 차갑게.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건 없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 하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 내가 나에게 던져줬던 5만 원을 기억해라. 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5만 원짜리를 꺼냈어. 그날 민준이가 내게 던졌던 바로 그 돈이었어. 그 5만 원으로 내 병원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어머니, 너는 나에게 5만 원의 가치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 내 병원도 그만큼의 가치밖에 없는 거야. 나는 그 5만 원을 민준이 얼굴에 던졌어. 이제 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쾅. 나는 문을 닫았어.
민준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 민혁의 몰락. 민혁이 회사에도 압력이 들어갔어. 나는 오랜 세월 쌓아왔던 인맥과 재력을 총동원했어. 그동안 내가 사업을 하며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 회장님, 저 김씨입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실은 제 아들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민혁이가 회사에서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었어. 첫째 주 민혁이가 추진하던 대형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되었어. 무슨 일입니까? 이 프로젝트는 이미 승인된 건데요. 죄송합니다, 차장님. 본부장님 지시입니다. 둘째 주 민혁이의 팀원들이 하나둘 다른 부서로 발령났어. 차장님, 저 인사 발령 났습니다. 저도요. 갑자기 타 지역으로 가래요. 결국 민혁이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게 되었어. 셋째 주 그동안 민혁이가 맡았던 모든 업무가 회수되었어. 차장님, 이번 건은 다른 팀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왜죠? 제가 처음부터 준비한 건데. 상부 결정입니다. 민혁이의 프로젝트는 번번이 좌절되었고 그의 승진은 물 건너갔어. 넷째 주 인사팀에서 민혁이를 불렀어. 차장님, 이번 인사에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셨습니다. 뭐라고요? 제 실적을 보셨습니까? 네, 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민혁이는 그제야 깨달았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어머니인 나의 힘을 과소평가했던 거야. 다섯째 주 회사 내부 감사팀이 민혁이를 조사하기 시작했어. 차장님,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입사 과정과 승진 과정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혹시 부정한 방법을 쓰신 적이 있습니까? 민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어머니가 말했던 뇌물 증거가 떠올랐을 거야. 여섯째 주 민혁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 주변의 따가운 시선, 끊임없는 조사, 박탈된 모든 권한. 결국 그는 회사에서 버틸 수 없게 되었고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 차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후배가 안타까워하며 물었어. 그래. 어쩔 수 없어. 민혁이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어. 임원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가 이제는 그저 실업자가 되어버린 거야. 그날 저녁 민혁이도 내 집을 찾아왔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를 내려다봤어.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민혁이가 문을 두드렸어.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 민혁이는 결국 지쳐서 주저앉았어. 나는 그제야 문을 열었어. 일어나라. 민혁이가 고개를 들었어. 그의 눈은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 어머니, 내가 나에게 던져줬던 10,000원을 기억하느냐? 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를 꺼냈어. 이게 내가 나에게 준 전부였어. 2억 8천만 원을 쓴 어미에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나는 그 10,000원을 그에게 던졌어. 이제 내가 받았던 것을 돌려주는 거야. 내가 내게 준 고통을. 민혁이는 그 돈을 보며 몸을 떨었어. 그에게는 내가 받았던 상처의 100분의 1도 안 될 고통이겠지만 나는 냉정하게 말했어. 그에게는 충분한 응징이라고 생각했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나는 차갑게 웃었어. 내가 너에게 준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느냐? 하지만 너는 그 기회를 모두 짓밟았어. 이제 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쾅. 나는 다시 문을 닫았어. 민우의 성공. 한편 민우는 완전히 달랐어. 내가 준 1,000억 원을 바탕으로 자신의 공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우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 은혜라니. 너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어. 어머님께서 주신 돈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꼭 큰 성공을 이루겠습니다. 민우는 약속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최신 설비를 도입했어. 직원들을 늘리고 복지도 개선했어. 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사업은 눈부신 성장을 거두었어. 6개월 만에 매출이 2배로 늘었고 1년 만에 업계 선두기업이 되었어. 어머님 보세요. 이번 분기 매출입니다. 민우가 보고서를 보여줬어. 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모두 어머님 덕분입니다. 내가 잘한 거야. 나는 그저 기회를 줬을 뿐이야. 민우는 나에게 매일 찾아왔어. 아침이면 신선한 과일을 들고 왔고 점심이면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 왔어. 어머님, 오늘 아침은 드셨어요? 아직인데. 제가 준비한 음식 드세요. 영양사한테 특별히 부탁한 거예요.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어. 어머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그저 그랬지. 너는? 저는 새로운 거래처랑 미팅했어요. 아주 잘 됐어요. 주말이면 나를 모시고 산책을 나갔어. 어머님, 날씨 좋은데 공원 가실래요? 그래, 좋지. 민우는 내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어. 천천히 가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챙겨주고 밤새 간호해줬어. 어머님, 열이 많으시네요. 제가 밤새 지켜드릴게요. 괜찮아, 자거라. 안 돼요. 어머님이 편찮으신데 제가 어떻게 자요. 명절이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어.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민우야, 고맙구나.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는 나를 극진히 모셨어. 형들처럼 돈에 눈이 멀지 않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존경했어. 어머님,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평생 모시겠습니다. 나는 민우에게서 진정한 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 혈연으로 맺어진 아들들이 주지 못했던 따뜻함과 존경, 그것을 민우는 아낌없이 주었어. 민우야. 네, 어머님.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어머님.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 저야말로 어머님을 만나서 행운이에요. 친어머니보다 더 잘해주시니까요. 그래, 우리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자. 네, 어머님.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심이 중요한 거구나. 민준이와 민혁이는 내 피를 나눈 아들들이지만 나를 버렸어. 민우는 남이지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줬어.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응징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 민우와 함께하는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삶.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어. 따뜻하고 평화로운 빛이었어. 나는 미소 지었어. 오랜만에 진심으로. 민준이와 민혁이는 나의 응징에 처음에는 충격과 좌절에 빠졌어. 며칠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병원은 문을 닫기 직전이었고 민혁이는 실업자 신세가 되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야. 일주일 후 두 형제는 어느 고급 카페에서 만났어. 형,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민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어머니가 민우한테 준 돈. 1,000억 원이에요. 우리 것이 되어야 할 돈인데.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하신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변호사를 고용하자. 법적으로 싸우는 거야. 두 형제의 눈에 다시 욕심이 타올랐어. 해시태그 법적 공격의 시작. 이틀 후 내게 법원 소환장이 날아왔어. 민준이와 민혁이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야. 재산 분할 무효 소송. 나는 소환장을 보며 피식 웃었어. 역시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나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 변호사님, 예상대로 소송이 들어왔네요. 네, 사모님.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재판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 1,000억 원이 걸린 재산 분쟁이라는 소문이 퍼진 거야. 민준이와 민혁이는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변호사 2명과 함께 나타났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 민준이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노인 착취 사건입니다. 피고인 김 씨는 70대 고령으로 최근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계속 말했어. 그런 상태에서 혈육도 아닌 제3자에게 1,0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증여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비정상적인 행위입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 민혁이의 변호사도 거들었어. 또한 원고들은 피고인의 친자식입니다.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만 주고 대부분을 제3자에게 넘겼습니다. 이는 상속권 침해입니다. 판사가 나를 봤어. 피고인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내 변호사가 일어섰어.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서류를 제출했어. 먼저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입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되었어.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피고인은 완전한 정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지기능, 판단력, 기억력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 해시태그 결정적 증거 제시. 내 변호사는 계속해서 서류를 제출했어. 또한 이것은 재산증여 과정의 모든 기록입니다. 피고인은 3개월에 걸쳐 변호사, 세무사, 재무설계사와 수차례 상담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녹음되었고 문서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력 하에 재산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검토했어.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어. 재판장님. 하지만 어머니는 노망이 나신 게 분명합니다. 그가 법정에서 소리쳤어. 저 많은 돈을 막내에게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친자식입니다. 평생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남에게 전 재산을?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청객들이 다시 웅성거렸어. 판사가 정숙을 명했어. 원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 앉았어. 민혁이도 일어나 합세했어. 재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우울증과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민우라는 자가 어머니를 꼬드긴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민혁이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이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어.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 판사가 나에게 물었어. 피고인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났어. 재판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민준이와 민혁이를 똑바로 봤어.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치매도 없고 우울증도 없습니다. 제가 민우에게 재산을 물려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렸어. 저 2사람이 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플 때, 외로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저 2사람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어. 민준이는 제게 5만 원을 던져줬습니다. 제가 25억 원을 투자했는데 민혁이는 제게 1만 원을 던져줬습니다. 제가 2억 8천만 원을 썼는데 그게 바로 제 가치였습니다. 그들에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 반면 민우는 저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매일 찾아왔고 아플 때 간호해줬고 외로울 때 함께 해줬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한 겁니다.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어. 해시태그 결정적 반전. 내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어.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는 USB를 제출했어. 이것은 지난 3년간의 녹음 파일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인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녹음이 재생되었어. 어머니 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해요. 마이너스 민준이의 목소리. 어머니 병원에 오지 마세요. 제 명성에 흠이 갑니다. 마이너스 민준이. 어머니 회사 이미지 때문에 뵐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민혁이.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돈만 축내고. 마이너스 민혁이 아내의 목소리. 녹음이 계속 재생되었어. 민준이와 민혁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 방청객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저게 자식이라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명했어. 내 변호사가 계속했어. 또한 이것은 원고들의 통화 기록입니다. 3년간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전화한 횟수 민준 273회, 민혁 198회. 원고들이 받은 전화 민준 12회, 민혁 8회. 원고들이 피고인에게 전화한 횟수 민준 2회, 민혁 3회. 숫자가 스크린에 크게 표시되었어. 이것이 바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평생 어머니를 모셨다의 실체입니다. 민준이와 민혁이는 고개를 숙였어. 반면 민호 씨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3년간 피고인을 방문한 횟수 578회. 평균주 3.7회 방문입니다. 병원 동행 횟수 47회. 명절 함께 보낸 횟수 12회 중 12회 전부. 방청객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냈어.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변호사가 마무리했어. 해시태그 언론의 폭로. 재판이 끝난 후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다뤘어. 1,000억 원 재산 두고 벌어진 폐륜 아들들의 막장 드라마.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 의사와 대기업 임원인 두 아들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방치했습니다. 화면에는 법정 장면이 나왔어.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어머니로부터 수십억 원을 지원받고도 어머니에게는 고작 5만 원, 1만 원만 건넸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어. 효도는 혈연이 아니라 진심. 1,000억 상속받은 의리의 아들 화제. 폐륜 의사 임원 어머니 유산 탐내 소송. 인터넷은 더 뜨거웠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이었어.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어. 저런 게 자식이라고. 의사 면허 박탈해야 함. 저런 놈이 대기업 임원이었다니 회사 망해라. 민호 씨 진짜 멋있다. 진정한 효자. 어머니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 민준이와 민혁이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어. 민준이의 병원은 남은 환자들마저 떠나기 시작했어. 저런 사람한테 진료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도 제대로 못 모시는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볼 리 없죠. 병원 리뷰 사이트는 악플로 도배되었어. 결국 민준이는 병원 문을 완전히 닫을 수밖에 없었어. 민혁이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 죄송합니다. 다른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했습니다. 면접관들은 모두 같은 말만 반복했어. 사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회사들이 기피하는 거였어. 저 사람 뉴스에 나온 그 폐륜아 아닌가? 우리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안 돼. 그들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어. 해시태그 최종 판결. 3주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 원고 민준, 민혁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어. 피고인 김 씨는 완전한 정신능력 하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고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주장은 증거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이 부모를 방치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재산 분할은 유효합니다. 민준이와 민혁이는 완전히 무너졌어. 그들은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나섰어.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민준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어머니께 사과하실 건가요?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차에 올라탔어.
나는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어. 저는 제 아들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민우는 혈연은 아니지만 저에게 진정한 아들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민우와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 어머님 힘드셨죠?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 아니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나는 편안하게 미소 지었어. 그들의 반격은 오히려 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 그들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패배를 안겨주었어. 민우가 내 손을 잡았어. 어머님 평생 모시겠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우리는 함께 웃었어. 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 정의는 승리했고 진실은 밝혀졌어. 그리고 나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 나는 민준이와 민혁이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대신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단했어. 판결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 그동안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지. 그들을 이대로 버려두는 게 맞을까? 나는 정말로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라는 걸까? 물론 그들이 내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내 핏줄이었으니까. 내가 10개월을 뱃속에 품고 온갖 고생을 하며 키운 내 아들들이었으니까. 민우야. 어느 날 저녁 나는 민우를 불렀어. 네 어머님. 내가 민준이와 민혁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민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 하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어머님, 그건 어머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이 중요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 저는 어머님이 편안하신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두 분을 용서하시는 게 어머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다시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나는 민우의 손을 잡았어. 고맙구나 민우야. 내가 있어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일주일 후 나는 민준이와 민혁이에게 연락했어. 어머니. 민준이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함께 조심스러웠어. 이번 주 토요일 민우 공장 사무실로 와라. 할 말이 있다. 네 어머니. 꼭 가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민우가 운영하는 공장의 확장된 사무실. 넓고 깨끗한 회의실에는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문이 있었어. 민준이와 민혁이가 도착했어. 그들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 고급 양복 대신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수척함이 역력했어. 어머니. 그들은 들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였어. 나는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고 민우는 내 옆에 앉아 있었어. 앉아라. 나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 두 아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 그들의 눈은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 민준아, 민혁아. 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봤어.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순간 두 아들의 눈이 커졌어. 어머니. 아직 말 안 끝났어. 나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어. 내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호했어. 너희들이 지난 세월 동안 나에게 했던 모든 잘못.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 그것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나에게 진심으로 효도하며 살아간다면. 두 아들은 숨을 죽이고 내 말을 들었어. 내가 너희들에게도 조금의 도움을 줄 용의가 있다. 어머니.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나는 다시 손을 들었어.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나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 첫째, 앞으로 민우를 중심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민우는 비록 너희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너희보다 훨씬 더 나를 아들처럼 대해줬어. 그러니 앞으로 민우를 형님으로 모시고 그의 말을 따라야 한다. 민준이와 민혁이는 민우를 봤어. 민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 둘째,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 민준아, 너는 의사야. 그 능력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써라.
미녀가 너는 경영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써라. 나는 두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어. 셋째,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나를 실망시키거나 민우를 무시하거나 탐욕을 부린다면 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 그때는 영원히 내 자식이 아닐 것이다.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 침묵이 흘렀어. 민준이와 민혁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내 말을 들었어. 한참의 침묵 후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저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제가 성공했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민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는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어. 민혁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의 말에 휘둘려 어머니를 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민혁이의 눈물도 떨어졌어. 하지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저희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식이었는지. 두 아들은 나란히 무릎 꿇은 채 머리를 조아렸어.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탐욕이나 증오가 아닌 진정한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어. 나는 그들을 바라봤어.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정한 뉘우침이 있었어. 일어나라. 나는 조용히 말했어. 무릎 꿇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두 아들은 천천히 일어났어. 민우야. 나는 민우를 봤어. 네, 어머님. 내가 이 형들을 잘 이끌어주겠니? 민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민준이와 민혁이를 봤어. 형님들,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민준이가 민우에게 고개를 숙였어. 민우. 아니, 민우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님을 무시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형님이 진정한 아들이라는 것을. 민혁이도 고개를 숙였어. 형님, 저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형님을 따르겠습니다. 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 형님들, 고맙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그들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진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맹세했어. 나는 그들에게 작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 이건 각각 10억 원씩이다. 나는 2개의 통장을 내밀었어. 1000억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충분할 거야. 어머니. 민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어. 이 돈으로 어머니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열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 민혁이도 통장을 받으며 말했어. 저는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좋아. 하지만 기억해라.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 후 6개월. 민준이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 무료 진료소를 열었어. 화려한 강남의 대형 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소박한 곳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밝았어.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민준이는 허리 굽은 노인을 정성껏 진료했어. 할머니, 약 잘 드셔야 해요. 제가 무료로 드릴 테니 꼭 챙겨 드세요. 고맙네, 원장님.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요. 환자들의 감사 인사에 민준이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어.
예전에 VIP 환자들에게 받던 고급 선물보다 이 소박한 감사 인사가 훨씬 더 가슴에 와닿았어. 민혁이는 희망 나눔 재단을 설립했어. 그는 매일 현장을 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만났어. 어르신 보일러 수리 다 됐습니다. 이제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예전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임원들과 회식하던 그가 이제는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어. 하지만 그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웠어. 1년 후 명절. 우리는 모두 함께 모였어. 민우의 집에서 열린 작은 가족 모임이었어.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민우가 나를 상석에 모셨어. 민준이와 민혁이도 함께 준비한 음식들을 내왔어.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든 전입니다. 어머니, 저는 갈비찜 준비했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냉랭한 분위기가 아니었어. 진심 어린 대화와 웃음이 오갔어. 형님, 이번에 진료소 환자가 1000명을 넘었어요. 민준이가 민우에게 말했어. 대단하시네요, 형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민혁이는 어때? 저는 이번 달에 100가구의 보일러를 지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어머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 너희들이 변한 걸 보니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것 같구나. 어머니, 감사합니다. 세 아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어. 평생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가족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우리는 모두 손을 맞잡았어.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었어. 혈연만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진심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어. 새로운 시작이었어.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애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 나는 내 아들을 얻었어. 혈연으로 맺어진 두 아들과 마음으로 맺어진 한 아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들들이 되었어.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함께 웃었어.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어. 시간이 흘러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 민준이와 민혁이는 이제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고 사랑했어. 매주 일요일이면 그들은 어김없이 나를 찾아왔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신선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민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내 팔을 부축했어. 그들은 자주 나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어.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단다. 약은 제때 드시고 계신가요? 그럼 내 형들이 잘 챙겨주니까. 우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어. 민준이가 준비한 음식, 민혁이가 끓인 국, 민우가 구워온 빵. 모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어.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얘들아. 나는 세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지. 민우는 여전히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 그의 공장은 이제 업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어. 어머님, 이번에 신규 채용으로 100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 대단하구나. 모두 어머님 덕분입니다. 민우는 언제나 겸손했어. 민준이의 무료 진료소는 지역 사회의 희망이 되었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노인들, 아픈 아이들. 그들 모두가 민준이를 찾았고 민준이는 그들을 진심으로 돌봤어. 형님, 이번 달에 환자가 2000명을 넘었대요. 민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 대단하시네요, 형님. 민우가 박수를 쳤어. 민준이는 수줍게 웃었어.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민혁이의 희망 나눔 재단도 크게 성장했어.
이제는 전국적인 규모의 자선단체가 되었고 수많은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있었어. 어머니, 이번에 저희 재단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미녀가.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변화시켜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어.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명절이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었어. 더 이상 차갑고 냉랭한 분위기가 아니었어. 따뜻한 웃음과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갔어. 잊지 못할 고백. 어느 봄날 오후였어. 벚꽃이 활짝 핀 공원에서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어. 민준이가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 어머니. 응? 제가 지난날 어머니에게 드렸던 5만 원.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어.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 그 5만 원이 저를 진정한 의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했는지 그 5만 원이 깨닫게 해줬습니다. 어머니께 20억 원을 받고도 5만 원만 드렸던 저. 그 순간의 부끄러움을 잊지 않고 이제는 돈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민혁이도 옆에서 거들었어. 어머니, 제가 드렸던 1만 원. 그도 목이 메었어. 그 1만 원이 저를 인간답게 살게 해주었습니다. 2억 8천만 원을 받고도 1만 원만 드렸던 제 모습. 그게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았어.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 얘들아. 내 목소리도 떨렸어. 너희들이 변한 걸 보니 어미로서 정말 기쁘구나. 처음에는 너희들에게 벌을 주려고 했어. 너희들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 보니 너희들은 진심으로 변했어. 나는 눈물을 닦았어. 그게 바로 내가 바랐던 거야. 돈이 아니라 진심을. 민우도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어머님, 형님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만 나아가요. 우리는 4명이 손을 맞잡았어.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주위를 감쌌어. 마치 축복처럼. 아름다운 마무리.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 어머니, 저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민준이가 말했어. 예전에는 돈과 명예만 쫓았는데 이제는 환자들의 미소가 제일 큽니다. 저도요, 어머니. 민혁이가 거들었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진짜 보람을 느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어미로서 정말 뿌듯하구나. 나는 새 아들을 바라봤어. 민우야, 너도 고맙다.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민우가 미소 지었어. 어머님과 형님들을 만나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어.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었어. 어머니.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저희가 처음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으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랬지. 너희들이 진심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들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는 확신해. 너희들이 진심이라는 걸. 민혁이가 말했어. 어머니, 저희는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 너희들은 내 아들들이야. 나는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 그냥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면 돼. 네, 어머니. 세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어. 비록 시작은 막장 드라마 같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아름다운 화해와 용서로 끝맺음을 지을 수 있었어.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배웠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어.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모두 다. 우리는 함께 포옹했어. 따뜻하고 행복한 포옹이었어. 밖에서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별빛이었어.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 응징과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 가야 할 길이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 행복하게.